안녕하십니까, 그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IP 셀렉트 뽀시기, 뿌시기, 씹어먹기 2탄. 자, 오늘 준비할 모델은 바로 이 082 패턴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더치킵 LC 모델이고, 얘가 EC 스티어 모델 EC 모델이에요. 김씨 EC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꺼내 볼게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야구 양말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거 영상 안 찍으세요 하는데, 이 영상 말미에 올려놓을게요. 지금 야구 양말 이용해서 묶어놓은 거, 요거 보이시죠? 네, 영상 찍으면서 잠깐 묶어놓을 테니까 요거 묶어놨어요. 자, 요 얘기는 영상 말미에 제가 요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제가 EC, 즉 1편에서는 앞에 모델에서는 제가 스티어 모델을 했다면, 이번엔 같은 동색으로 킵 모델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 글러브의 특징은 뭘까? 자, 이 모델명은 IP082 LC 모델이에요. 즉 럭셔리 컬렉션 082 패턴이에요. 082 패턴의 특징은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로형일까 세로형일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가로형보다 세로형에 가깝다? 아니 세로형보다 가로형에 가깝다? 아니요, 거의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까 모델들보다 조금 더 살짝 세로 방향으로 된, 그래서 글러브를 껴보면 손을 넣고, 자, 지면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중지 쪽이 닿는다. 즉 쉽게 말하면은 가장 표준적인 내야 글러브 패턴, 일형이라든가 뭐 Z에서 보시면은 뭐 겐다 신형 패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기 쿠세가 제일 없다라고 표현했던 나카무라 쇼고 선수 모델처럼 모든 메이커에서 다 갖고 있는 마타가 없고 가장 표준적으로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기본형의 패턴이에요. 어찌 보면 내야 글러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또 엄지가 5칸에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칸, 5칸짜리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 놈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스티어니까 쉬웠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 팁 제품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LC와 EC 구별할 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얘는 LC고 제가 EC 모델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제는 또 김씨 EC 박씨 안 할 거예요. 네. 자, EC 모델, 즉 스티어 모델이랑 이 킵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082 패턴에서, 즉 마크가 다르죠. 얘는 단색에 은색에 그냥 심플한 IP 로고가 있다면, 얘는 은색과 금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이 라벨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피 보이시나요? 자, 얘는 네피가 검정색, 킵은, 스티어는 역시 동색이라는 거죠. 어떤 모델은 스티어도 네피가 검정이 들어간 게 있고요. 다음에 토구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네피가 동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나중에 제 영상을 검색을 하든 뭐 아무튼 모델명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EC인지 LC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라벨과 네피로 구별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타가 없는 글러브, 이 082 패턴 나왔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원래 RTC에서 220이랑 280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058 패턴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LC 모델이고요. 058 패턴. 요게 올해 이제 초에 나왔던 모델인데, 이렇게 티벨트 웹 비슷하게 방패 모양의 티벨트 웹이 나왔죠. 근데 사실 얘보다 더 유명한 게 이전에 이 058이죠, 08. 이 058 모델이 제일 유명한 게 뭐였냐면, 얘가 사이즈가 되게 커졌다 그랬잖아요. 고쿠보의 모델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058 모델이 처음 IP 셀렉트 출시됐을 때는 고쿠보 웹으로 출시됐고요. 이게 올해 모델로 티벨트 웹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PC 모델 이제 메드 인 코리아 IP 셀렉트 모델, 요 모델 같은 경우 일본 내수용이에요. 근데 얘는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거지 국내에 생산되는
이 생산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만든 모델을 국내에서 똑같이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모델들 058 모델이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안적으로 봤을 때 이 058과 082 모델이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쳐다봤을 때 얘가 좀 더 넓어요. 이 부분이. 즉, 요 부분이 좀 더 넓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가장 차이는 뭐냐? 나중에 IP 셀렉트 220이랑 280 저 영상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랑 비슷해요. 사람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벌어지냐, 축소되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 중에서 서드용으로 제가 많이 판매를 했던 게 058 모델, 즉 PC 모델로 058 모델을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손가락은 길어졌지만 이 볼이 넓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058 모델을 썼을 때 손이 되게 이렇게 모여있다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얘는 넣었을 때 좀 편안하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보편적인 손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조금 더 축소된 손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가늘고 기신 분이라든가 손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타가 없는 모델에서 058 모델이 괜찮고요. 좀 그래도 표준적인 모델이다, 아니면 내가 손은 좀 작지만 좀 편안하게 벌어지는 게 좋다, 요것보단 편하게, 이럴 때는 이 082 모델이 더 낫다라는 것까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082 모델 요번엔 터치킵이잖아요. 네, 진짜 가죽은 너무 좋아요. 킵 가죽, 킵 스킨, 터치킵이라고 표현하는데 세토 킵이에요. 엄청 이 IP 셀렉트는 가죽을 정말 좋은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 킵 가죽과 스퀘어의 차이는 뭘까요? 얘가 조금 더 물성이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리고 복원력이 좋다라 그랬죠. 지금 밀도가 좀 더 단단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하드할 거예요. 그럼 킵 가죽은 DIY가 안 되냐?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말미에 제가 예고 파트 1에서는 이거 묶는 법, 양말이랑 공 2개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가 영상 안 찍었잖아요. 이 말미에 이 2개를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물 난다. 제가 비염 때문에. 네. 자, 노편집 노콘티 원테이크입니다. 자, 그럼 준비를 해볼까요? 준비물이 뭐라 그랬죠? 자, 공과 주먹, 그리고 송곳이 있으면 송곳보다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있죠? 드라이버 짧은 거 같은 거, 아니면 없으면 젓가락, 좀 단단한 휘지 않는 젓가락 준비하시면 돼요. 그 젓가락은 용도는 뭐다? 이 제방끈을 뺀다라든가 아니면 손가락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을 떼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손님들이 진짜로 집에 댁에서 짧은 시간에, 단시간 내에 특별한 방법 없이 손으로만 매만지는 걸로 통해서 바로 캐치볼이 가능하고 펑고도 받을 수 있게 DIY 하는 걸 15분 내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 목표입니다. 자, 타이머 15분 맞춰놨고요. 자꾸 콧물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제가 타이머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에 손을 넣을게요. 자, 엄지 부분이 얘가 저번 앞에 1편에 된 모델보다는 좀 편해요. 저도 같은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엄지를 저는 굳이 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지가 눌린다 싶으신 분들은 풀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풀를게요. 괜찮아요. 새끼 저도 제 손에 잘 맞아요. 꼈을 때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 간격이 마타에 있는 것보다는 좁지 않아요. 근데 넓지 않아요. 좁아요, 좀 더. 근데 손을 넣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새끼 약지 쪽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패턴상으로 봤을 때 굳이 여기를 벌려서 넓힐 필요는 없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세요. 그럼 간격 괜찮아요. 새 거의 제품을 간격을 봐도 검지 중지 사이가 중지 약지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괜찮아요. 마타가 없는 글러브들도 약간 넓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일본 목시형 같은 데 보면 여기다 한번 막 2바퀴 돌려서 껴서 일부러 마타 있는 것에서 넓힌 그런 가공도 있었는데 그건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손가락 가격 괜찮습니다. 웹 밸런스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가 조금 웹이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 있죠. 여기만 조금 미세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손을 넣는 상태에서 뭐였죠? 내 손과 일체감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먼저 어느 정도 깊이 넣을지를 본인이 판단하세요. 딱 요 정도. 그 깊이를 넣을 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아까 손이 벌어지고 좁아지는 그 간격이 이 폭의 차이도 있지만 이 손가락 안에 이 찢어진 부분 있죠? 산처럼 이렇게 벽처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벽의 깊이에 따라서 글러브의 패턴이 또 좌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느 정도 들어갈지 관절 한 요 정도 들어가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는 역방향이잖아요.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도 순방의 역방향을 이제 접목 가능하긴 한데 예전에 이마미야 선수 모델 같은 거 제가 거의 순방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한 두 분 정도는 오래 쓰셨는데 1년 넘게 쓰셨는데 제가 다시 역방으로 바꿔드린 경우도 있어요. 즉 뭐냐, 순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이게 엄지가 내려와 잘 물 담기는 그런 모양이긴 한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방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좀 더 롤업하는 거고, 순방향은 약간 롤업이 안 돼도 잘 물리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DIY니까 굳이 이것도 바꾸지 마시고, 네, 이 상태에서 바꾸시려면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제방끈 끼는 거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엄지 각도가 역방향이 조금 더 벌어진 상태로 가는 거고 순방향이 조금 더 엄지가 내려와 있는 글러브 모양이 엄지가 아니에요. 내 손의 엄지는 똑같은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가냐 이렇게 가냐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을 댔을 때 글러브는 가로다, 가로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가로형보다는 약간 완전 가로형보다 살짝 들어간 이 형태라는 거죠. 벌써 11분 됐네. 자, 3분 지났어요. 그러면 아까 롤업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죠? 제가 포켓부터 죽이고 있어요. 네, 롤업 하면서. 특정 부분을 한 부분만 때릴 경우에는 큰 대형 줄이 가잖아요. 이렇게 롤링 해주면 그렇게 줄이 안 가요. 잘 안 된다면 공을 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공을 놓고 할 경우에는 포켓 부분이 부드럽게 안 되죠. 대부분 포켓 안에는 보강 가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과감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즉 내 손이 없는 부분을 많이 만져주시고요. 다음에 아랫벽이 뭐였죠? 바로 내 엄지에 글러브를 꼈을 때 빵빵한 여기라 그랬죠. 아랫벽. 그럼 아랫벽 엄지 펼 때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예전에 펠트 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엄지 쪽을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이쪽을 꺾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5년 전쯤에 KBS 운동화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15년 전쯤에도 제가 여기 꺾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 방향 이쪽 잡아주시고요. 됐죠? 다음에 글러브를 낄 때 글러브 만질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먹으로 탁탁 쳐주시면서 관절도 만져주시고 아니면 공으로 툭툭 쳐주시면서 바닥도 펴주시고. 이 때리는 동작이 볼집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볼집은 어디예요? 내 손 여기잖아요. 많이 때리면 아파요. 통통통 치면서 이렇게 펴주신다는 느낌. 그리고 포켓을 때려버려서 포켓을 여기를 볼록하게 나온다 해서 공이 글로 찾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전이 걸린 공이 두 면을 만나면 빠져나가요. 세 면이 만나야 돼요. 근데 깊어버리면 두 면이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넓어버리면 못 멈추죠. 그러니까 못 멈춘 사이에 오므니까 튀어나가는 거. 그거 다 제가 공의 회전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디예요? 1, 2, 즉 새끼 악지 여기를 보이시나요? 여기 이 관절을 만져서 접어주죠.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를 대고 글러브를 누르나? 왜 일본 선수는 이렇게 새끼 부분을 마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관절 힌지 쪽을 연장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음에 뭐였죠? 네, 이 윗부분도 똑같이 내 검지. 가장 중요한 건 검지손가락과 손가락이 괴리감이 없어야 돼요. 내가 힘을 썼을 때 딱 일자로 나와야지 여기가 이렇게 분리된다라든가 검지끝과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까고 싶으세요? 그럼 뒤집어 까셔도 되죠. 어떻게 깐다? 여기서 까기 힘들잖아요. 그럼 공을 둬요. 공을 두고 여기서 공에다가 이렇게 눌러요. 쓱 누르면 튀어나오죠. 끼는 거죠.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네. 공식은 똑같아요. 그랬을 때 어디예요? 여기. 엄지 라인. 자, 아랫벽의 라인. 확실히 킵이 단단하긴 해요. 네.
엄지 라인. 그리고 킵은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길들이는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스티어보다. 하지만 길들여진 게 유지되는 시간이 긴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뭐죠? 이 손가락 결을 활용한다. 1편과 똑같네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포켓도 잡아주고, 밀가루 만족하는 것 같죠?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시기 전에 손목 스트레칭 좀 충분히 하고 하세요. 이렇게 누르다가 손목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엘보 나가거나. 네. 이게 3D 업종이에요, 이 일이. 다 손으로 만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최대한 부드럽게 했다.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또 원위치 롤링 하면서 롤업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라 그랬지? 웹은 부드럽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으로 통통통 쳐줘도 되는데, 아파트다 시끄럽다 밤에 와이프한테 혼난다,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난다, 그럼 때리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비벼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인데 힘들잖아요. 이렇게 웹만 따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포켓도 따로.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 손을 넣고 다시 형태를 잡아요. 그게 뭐죠? 새날들 1, 2, 2, 1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형태 잡고, 그리고 잡아. 자, 쉽죠? 잡아. 어때요? 즉, 잡아가 오므려가 아니라 공을 그냥 잡아. 즉, 내가 악수하듯이, 그냥 악수하듯이 공을 잡듯이, 이 느낌이에요. 그럼 글러브를 끼고 나서도 똑같이 박수. 네, 이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선수들 메이저를 보면 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느낌 그대로 때려주시고, 주먹으로 정권으로 때려주시고, 관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으로 DIY를 하다 보면, 네, 이런데 막 까지기도 하고 물집도 잡히실 거예요. 저야 이제 굳은 살이 되겠지만. 그래서 새 글러브 검수할 때 일일이 다 손을 넣어보잖아요. 한 몇천 개 검수를 하면 이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굳은 살이. 그래서 테이핑하고 하는데, 오늘이야 뭐 영상 한 편 정도 찍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 놓은 이 롤업을 한 상태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게 뭐냐, 이 안에 컴파운더들이 좀 펴지게끔 판판하게. 자, 손을 넣었을 때 디귿자 관절은 있어도 포구면 어떻게 되는지 라운드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공의 이 굴절 각도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라운드가 져져야 착 하고 밀려서 감기면서 아랫배이 물리는 이런 글러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역방향 글러브에서는 이제 뭘 한다 그랬죠? 바닥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넓으면 백으로 잡을 때 이게 롤업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줘도 떨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과감하게 눌러줬을 때 이렇게 탁 물리려면, 이 역방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넓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제방근을 뺄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과 제방근 빼는 게 많이 맞물려 가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역방향에서 제방근을 안 낄 경우에는 이 제방근이 많이 늘어나서 유격이 있어서 꽉 잡아주지 않을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방근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어디냐, 특히 백핸드에서 자꾸 떨구는 경우. 이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새끼가 벌어져 있으면 여기가 안 물려요. 그럼 여기를 딱 잡아두고 물어줘야 되는데, 제방근이 있음으로써 여기를 잡아버리니까 버텨버려요. 즉,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버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만 나오고 공은 안 잡히는, 같이 잡히는, 이 바깥쪽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나오려면, 그래서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제방근 뺄 거예요. 왜? 역방향이니까. 물론 이거 순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얘는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가장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글러브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가로형에서 약간 세로형이 좀 막 극단적인 세로형이 아니라 약간 세로형에 가까운 글러브들이, 투수처럼 그런 세로형 말고요, 올라운드 그런 개념 말고 내야에서 약간 세로 방향으로 살짝 돌아간 것들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들이 가장 표준적인 거고. 그럼 사실은 얘가 어찌 보면 원류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것들이 요즘 넓은 마타인의 트렌드고, 여기서 이렇게 된 것들이 약간 미제형의, 약간 포켓이 깊은 형태, 나중에 얘기할 060 패턴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이제 재밌는 글러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완전 가로형, 얘는 한 중간형, 다음 영상에서 완전 세로형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놓고 다시 만져, 관절 만져, 또 때려, 관절 유지.
다음에 손가락은 좀 부드럽게 하면 되겠잖아요. 부드럽게 좀 만져주시고 웹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랬을 때 제가 웹 간격 조금 여기를 좀 당겨서 웹 간격을 이렇게 좀 만져주면 밸런스를 봤을 때 요 정도 조금 남네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럼 살짝 당겨서 간격을 조금씩만 끈을 이동해 준다는 느낌. 그러면 여기는 손가락 이제 가로로 하나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 줘주고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정도로 딱 간격 맞춰 놓고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좀 잡아 주시고요. 세로 방향으로. 새끼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동. 즉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걸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유격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그냥 처음에 껴진 끝 모양 정도 나오게 만든 거예요. 딱 요 정도 빠졌죠? 요거에서 매듭 쳐주고 여기 당겨서 이제 형태 잡아주고 간격 맞추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형태를 잡았어요. 로러 15분인데 아까 3분 날려먹고 지금 2분 30초 남았네. 2분 30초 더 때릴게요. 더 만져줄게요. 그리고 때려. 자, 아까 글러브를 뒤집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죽면이 이렇게 보시면 맨질한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잖아요. 깎여져 있는 모습. 이게 표피예요. 글러브가 이 방향도 돼야 되지만 이 방향으로 포고면이 돼 있잖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줌으로써 여기가 조금 더 잘 오목하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반대로 까준 거예요. 뭐 반대로 깐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가죽 표면을 늘린 거죠. 근데 이제 젖어 있는 상태로 하면 변성이 심해요. 그래서 무령부를 많이 하는 거고 오일을 발랐을 때 젖어 있으면 좀 변성이 심한 거죠. 근데 변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추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라주세요. 처음에 길들일 때 너무 바르지 마시고요. 그래도 바르시겠다면 할 말은 없어요. 자, 아직 1분 35초나 남았네. 그때 손가락 간격들 다시 눌러주시고 웹도 좀 더 만질게요.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체중을 실어서 그리고 다시 손가락도 손을 넣어서 또 똑같이 공을 놓고 꼴집에다도 놓고도 롤업 해주시고 손바닥 가운데 여기 있죠? 제 매 만질 때 여기 놓고도 만지라 그러잖아요. 새낙을 파트 보내놨듯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포켓 쪽도 마찬가지로 만져주시고 그래서 공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느낌이 딱 나옵니다. 자, 이제 42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지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묶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묶는 빠졌다. 이 묶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특히나 저렇게 좀 바닥이 넓거나 잘 쉬운 글러브가 아니라 이런 포켓이 좀 뭐랄까 깊거나 넓지 않은 표준적인 글러브에서 사람들이 글러브를 감싸지기 하기 위해서 공을 막 이렇게 완전히 감싸지기 위해서 글러브를 묶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형태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좀 굳혀줄 때 이 묶는 방법을 쓰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보관할 때도 이렇게 묶어 다니시는 건 전 비추하는데 미야모토 신현 선수는 항상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또 하면 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묶어두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엎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15분 됐고요. 작업 다 끝났습니다. 그럼 똑같죠.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으면 때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의 엄지각도보다 조금 더 이쪽을 보죠. 네, 즉 글러브가 진짜 가로형 같은 경우는 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됐지만 얘는 살짝 이렇게 되죠. 자, 세로형이 조금 가미된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가로 방향이고 이게 세로 방향인 거고요. 이건 백핸드도 세로 방향인 거죠. 정면 캐치볼 이거. 그럼 땅볼은 뭐죠? 이거죠. 네, 편안하게 땅볼. 그러면 글러브를 끼고 자, 세로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네, 잡혀요. 네, 잡혀요. 그럼 가로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옆에서 잡혀요. 편하게 탁 잡혀요. 안 빠지죠. 그럼 제가 일부러 요쪽 힌지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힌지 방향으로 보이시나요?
다시요. 힌지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땅볼은 뭐죠? 이렇게. 편안하게 됐을 때 땅볼이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느낌이죠, 땅볼이. 예.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잡는다. 그러면 잡는 거고요. 두 손으로 잡는다. 이 느낌이겠죠. 한 요 정도. 중지, 약지 정도. 아까는 약지 정도. 이 정도.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살짝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오므리면 튄다 그랬죠? 오므리면 튄다. 약간 롤업한 느낌으로 잡아요. 즉 엄지가 받쳐놓고 약간 롤업하듯이 잡으면 세로 방향으로 해도 네, 잘 안 빠지죠. 여기서 순방향까지 들어가면 더 잘 당기겠죠. 그럼 쉬운 글러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어 롤링 안 빠지죠. 네, 한다. 제자리 친다. 친다. 다시 친다. 네, 친다. 받는다. 받는다. 그랬을 때 볼집은 어디라 그랬죠?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검지중지 내 정권, 이 정권 사이를 새끼로 넣어본다. 그럼 똑같아요. 지오 써있는 글씨 바로 위에 여기가 볼집이 되겠죠. 지금 내 손에 거기로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포켓이 딱 들어가도 이 웹에 걸리지가 않는 이 포켓이 포켓 부분이 공을 딱 이렇게 감싸서 딱 감싸서 치고 나가지 않게 이렇게 제껴지지 않는 그 형태가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시면 얘는 가장 정말 얘도 표준적인 쉬운 그런 글러브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세로 방향으로 잡아도 공이 담기는 어찌 보면 미즈노의 일형과 유사한 느낌. 그리고 손가락은 좀 벌어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에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광고 다 끝났잖아요. 네. 여기도 잡혀요. 여기도 안 빠져요. 그럼 여기 볼집 당연히 잡혀요. 포켓. 즉 포켓이랑 웹 쪽에 갔을 때 되게 잘 물리는 딱 물려있는 여기도 물려있는 그런 글러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볼집을 인지를 해라. 볼집이 생각보다 밑이다. 그럼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군발 빠져서 348번이라서 친다, 받는다. MM형처럼 앞으로 나라에서 세웠을 때 이 정도 받는다. 이거. 그럼 빨리 빼서 던지는. 즉 옆으로 왔을 때 빼서 던지는. 이 동작들이 구현이 잘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끝났습니다. 킵이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방금 빼놓고 여기도 안 죽였는데 여기 죽이셔도 돼요. 왜? 어차피 나가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아준 이 부분일 것이고 여기가 부드러워질 때든지 백으로 했을 때 담을 때 그때만 살짝 여기가 이렇게 엄지가 살아있고 롤업 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가 조금 더 써지면서 물어줄 수 있는 롤업이 잘 안 됐을 때도 담을 때도 약간 이렇게 잡히는 부분에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까 준비하라 그랬죠. 양말 쓰던 양말 괜찮아요. 안 쓰던 양말도 괜찮고요. 양말을 왜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네,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압박붕대처럼 제가 예전에 압박붕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자, 공 2개. 자, 글러브 묶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전에 영상 찍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묶어놨냐 보시면 아시겠나요? 요 검지 방향 끝이랑 이 중지를 맞췄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 칸만, 두 칸만, 세 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러브를 여기를 왜 맞췄을까요? 제가 편안하게 맨손으로 공을 이렇게 잡는, 공 2개를 잡는, 즉 포켓 쪽부터 힌지까지 요 방향을 맞췄을 때 자연스러운 엄지 방향이 이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영상 찍는 동안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찍기 전에 묶어 놨고 지금 영상이 몇 분째냐? 한 30분째죠? 30 몇 분 됐으니까 30 몇 분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요런 모양이 나왔죠. 자, 이게 둥그렇게 감싸졌나요? 아니죠. 그럼 아까보다 형태가 더 잘 잡혀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굳혀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묶는 근거는 사실은 MM형, 즉 미야모토 선수 얘기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MM형 글러브 밴드라고 이렇게 얇아가지고 여기 찍찍이 돼 있는 글러브 밴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 방향으로 미야모토 선수가 하던 양말로 묶던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이걸로 해야겠구나. 요렇게 묶는 글러브 밴드가 출시가 됐다라는 거죠. 세로 방향으로 요렇게 놓고 요 세로 방향으로 요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해서 찍찍이로 찍 감아주는 글러브 핸드가 나왔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길이 다 들었으니까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좁아지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려야 되거든요. 글러브가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벌리는 동작이 돼요. 그러면 경직이 돼요. 적당히 벌어져 있어야 돼. 힘 빼고.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없으니까 좁혀지겠죠. 그럼 손 넣어서 뭐 하겠어? 내가 계속 이렇게 넓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좁혀지면 손이 점점 넓히려고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손이 경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두 개를 묶어 놓는 게 뭐냐.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던 것 중에 내용일 수도 있어요. 1950년대 글러브 혹시 기억나시나요? 손님께서 직접 일본에서 옥션에서 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거. 자, 이게 반접일까요? 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글러브는 3D 각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엄지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일자로 돼 있죠? 보이세요? 네, 여기 꺾여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꺾여 들어가 안 들어가 있죠. 얘가 바로 가로형인 거죠. 앞으로 나란히 팔꿈 접은 가로형. 아랫벽 윗벽 물리죠. 세로 방향으로 잡았다 이거죠. 네. 근데 가로형인데 이걸 댔을 때 옛날 글러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즉 가로 방향으로 됐을 때 가로형이지만 사실 얘가 완전히 가로형이 아니라 얘도 약간의 세로형에 가까운, 즉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아예 토고 모델 같이 완전히 가로형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MM형처럼 약간 세로형이 있는 중간형, 일형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얘도. 그럼 이런 글러브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형태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두 개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둘둘 감는다라든가 옆으로 감는다라든가 이렇게 나서 글러브를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나서 만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을 놓고 이렇게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럼 이 모양을 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아요. 친다, 받는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그랬을 때 아랫벽, 윗벽. 즉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세웠을 때도 잘 잡히는. 그렇죠. 그래서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가로형을 갖고 있고 거기서 세로 방향의 각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라고 봤을 때 얘네가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는 좀 더 가로형의 글러브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얘를 묶어 놔 볼게요. 그럼 공을 어디다 넣었죠? 내 손에 여기. 그러면 하나는 약간 포켓 쪽에 놓으시고요. 이제 볼집을 기준으로 이 부분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다 놓는 거죠. 볼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바닥면에 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공 두 개를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했던 적 있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벽 윗벽 롤업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캐치볼을 한다. 아랫벽 윗벽 롤업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엄지 각도가 얘는 어떻게 되냐,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상태에서 양말을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묶어주시는 거죠. 좀 넓게 면을 만든 다음에 쓱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묶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엄지가 꺾여 있어요? 아니죠. 아래 윗벽, 윗벽, 즉 전에 보여드렸던 이 클리어 파일을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가 공이 잡는 게 아랫벽, 윗벽 디귿자가 엄지가 이렇게 보는 디귿자가 아니라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공을 잡으면 이 느낌, 요 느낌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디귿자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디귿자. 왜? 세로 방향으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이렇게. 참 쉽죠? 자, 그렇다면 이 글러브는 다음 편 영상 찍을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편 영상도 바로 이어서 찍을 거니까 한 30분 정도 묶여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 이런 반접이의 글러브를 약간 이렇게 각이 있는 글러브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근데 현대 글러브는 이런 반접이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 형태가 나와 있는 거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픽스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쉽게 하는 마음이 뭘까요? 물에 적신 글러브, 즉 무령부한 글러브라든가 스팀이 쪄진 글러브를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더 이 각이 나오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손가락 터널이 다 쭈그러든다라는 거예요. 형태 변형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장시간 동안 묶어두지 마시고, 뭐 자주자주 이렇게 하시는 건 뭐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씩 해서 또 만지고 또 묶어놓고 한 30분 정도 묶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시면 된다. DIY 할 때 절대로 소프트볼 공 이만한 걸 넣어놓는다라든가 막 이상한 도구로 막 감싸놓는다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압박붕대로 신문지로 감아서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저는 이런 의도였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네, 요렇게 해서 이따가 다음 영상 찍을 때 한번 해체해 보도록,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원리가 똑같은데 글러브 외형이 좀 다를 거예요. 그게 패턴이고 가다예요. 기본적으로 글러브는 가로 방향이다. 가로 방향이다. 그래서 가로형에서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세로형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다음 영상이 재밌을 겁니다. 이건 제가 샘플로 스페셜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자, 얘가 이제 060 패턴, 정말 재밌는 패턴이에요. 와, 대박이에요, 이거. 네. 모양은 되게 웃기게 윌슨 1786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 대박이에요. 요걸로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세로형의 글러브이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IP 셀렉트 뽀개기 파트 3, 3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분만 투자하시면 본인이 DIY 할 수 있다.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